자, 시작해 볼게요. 12번부터 먼저 좀 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함수 그래프에서 1에서부터 5까지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x가 1 역함수다. 요거 함수를 먼저 한번 좀 그려볼게. 0,0을 지나죠. 맞죠? 그리고 x에다가 1 넣으면 얼마나? 1,1을 지나. 그리고 또 얼마를 넣을까? 2 넣으면 얼마 나오지? 2,8 더하기 2니까 5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간다. 괜찮아? 여기도 이렇게 있어. 아이 몰라. 그럼 역함수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x가 1일 때 1,1을 똑같이 지나는 거는 이해 가죠? 그리고 x가 5일 때 x좌표가 5야. 그러면 역함수를 취하기 전에 요점에 해당하는 이게 그러니까 요점에 해당하는 요점은 y좌표가 5가 되는 거지. 그럼 y가 5일 때 x좌표를 한번 보여보자고. 10 나오고 x 세제곱 더하기 x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얘가 2,5네. 자, 잘 찍었네. 그러면 너희들한테 지금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gx dx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근데 저거 왜 2예요? 어? x Y축에. x좌표가 2일 때 y좌표가 5니까 근데 저 Y축인데. 어? y축? 무슨 말이야? 응? Y축. 오케이. 집중 안 해? 괜찮아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gx dx라고 하는 건 역함수에서 1부터 5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요 넓이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얘 넓이는 어디 넓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요 넓이랑 똑같다. 요 넓이.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요 사각형 넓이 얼마야? 10. 아니. 2 곱하기 4니까 8 되겠네. 8에서 빼줄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뺄 거냐면 일단 얘 넓이를 하나 좀 더해주자. 그러면 8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얘 넓이까지는 9가 되겠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야 얘도 더할까? 잠깐만.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얘 넓이가 얼마야? 그게 10에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계산하면 1부터 2까지 2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 dx를 계산하면 요 넓이가 나오죠. 1부터 2까지 요 넓이. 그래서 얘 넓이를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1을 한번 빼주고 요거 빼주면 돼요. 요게 문제에서 요구한 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얘 계산하는 게 9고 얘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 앞으로 빼고 x 세제곱 더하기 x dx 적분해 주게 되면 9 마이너스 2분의 1에 적분해 주니까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2 넣어주면 4분의 16이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2 넣어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얘가 얼마겠어? 4분의 3 6 그러면 얼마야? 9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더하기 8분의 3 그래서 얘가 6 그럼 얘는 8분의 6, 8에 48 두 개 넣으면 8분의 51 나오겠다. 정답 맞죠? 오케이?
이렇게 어떤 역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이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세제곱근 함수가 나와. 세제곱근 함수를 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는 원래 함수에서 직사각형 넓이에서 원래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해서 넓이를 빼준 형태로 넓이를 구해줘야겠다 형태로 너희가 접근을 해줘야 돼요. 괜찮죠?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8번이 8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y는 x제곱 더하기 2x의 근투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해보자. 오케이. 함수를 대충 얘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x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2를 갖는 아래로 굴러간 2차 함수가 그려져요. 그런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은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그 너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접선이 하나, 이런 식으로 접선이 둘 생길 건데 두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여기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t로 놓고 시작해? 뭐를 t로 놓고 시작해? 예전에 했던 거잖아. 함수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다 하면은 뭘 미지수로 놓고 시작해야 돼? 접점이 그렇지.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시작했어야지.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t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준 건 y'은 2x 더하기 2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는 2t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직선은 무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가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고 y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성립할 거야. 따라서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죠. 좌변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t의 개수가 요렇게랑 요렇게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t 상수항은 마이너스 4까지 할만하죠? 얘네들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t제곱 더하기 4t는 0 t 가로 열고 t 더하기 4는 0 t는 얼마 또 얼마? 0 또는 마이너스 0 또는 마이너스 4 t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 t가 0일 땐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2x y는 2x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주면 y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넣었으니까 얘가 16 더하기 8 그러면은 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 바로 열고 x 더하기 4까지 세워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그리고 식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다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자 이제 식을 세워볼 거야. 그러면 요 직선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지. 요 직선에 해당하는 게 요놈이지. 그런데 t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요 점의 t점 좌표가 0이 될 거야. 그리고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서는 윗식 빼기 아래식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서는 윗식에 해당하는 게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아래식 얘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dx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윗식 빼기 아래식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아래식 dx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줄 수 있다고요.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게 가는 것 같아? 계산만 하면 되지. 이거 간단하게 만들면 x제곱 더하기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6까지 얘기할 수 있고
적분해보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고 얘 적분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더하기 적분해주면 얘가 이거 없어지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아 계산 이거 씨 계산 너희가 해? 마이너스 2 나온 거에서 마이너스 4 나온 거 빼주시면 되고 0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은 거 빼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까지. 괜찮아? 해줘? 아니 계산은 단순 계산이잖아 이거는. 알았어.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2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로 열고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4의 세제곱은 64.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4, 4, 16 64 마이너스 64. 어이 다행이다. 자 여기까지랑 그 다음에 더하기 0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 넣은 걸 빼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8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3분의 64니까 플러스 3분의 56 약분 안 되네. 나쁜 놈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8 계산해보면 이게 3분의 8 나오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8이네. 3분의 16까지. 정답분분은 16. 할만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이제 9번. 유제 9번이요. 10번도 10번도요. 봅시다. 곡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y는 mx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가 x축에 대하여 2등분이 된대요. m의 값에 대하여 저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공식 대입해서 일단은 너희가 일단 상황을 먼저 한번 파악해보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x 절편이 0과 5에서 생겨. 위로 블록해. 그런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텐데 y는 mx라는 건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가? 0,0을 지나갈 거야. 그런데 이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가 x축에 대해서 이동분해. 그러면은 m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넓이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을 텐데 이 전체 넓이를 x축이 2등분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럼 일단 요 넓이를 먼저 구해볼 수 있잖아. 공식 s는 베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125. 그러면 얘 넓이도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 6분의 125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2차 함수와 y는 mx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25다. 두 배 줘서 해서 m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보자고.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해봐야 하는데 y에다가 mx를 집어넣으면 mx 집어넣어주면 m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왼쪽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n-5의 x는 0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0이 나와? 0과 마이너스 n 플러스 5에서 0이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6분의 절대값 a 같은 경우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가 얘가 더 오른쪽에 있겠지? 얘에서 1 빼준 거 그럼 마이너스 n 더하기 5의 세제곱을 계산한 게 3분의 125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결과적으로 양변에 6을 곱해주면 5 마이너스 m의 세제곱은 250 나오게 돼. 문제 수요관계 이거 그래서 250점 정립돼. 할만하죠? 10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가 곡선 y는 ax제곱에 의하여 2등분이 된다. 이야. 그러면 쟤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x절편이 0과 2에 생겼을 거고 아래로 블록하게끔 그 다음에 0,0은 여기 있을 텐데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건 0,0을 꼭지점좌표로 갖고 a의 부호에 따라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가 나뉘어질 텐데 지금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먼저 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6분의
절대값 A 가로 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8 3분의 4겠다. 연넓이가 3분의 4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요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와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둘러싸여져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3분의 2가 돼야겠네. 그러면 얘가 y는 ax제곱이고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기 위해서 ax제곱을 여기다 넣어주면 a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얘네들 왼쪽으로 넘기면 a-1의 x제곱 더하기 2x는 0. x로 두 개를 묶어주면 x 가로 열고 a-1의 x 더하기 2는 0. 따라서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은 0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a-1분의 2가 되죠. 그래서 1-a분의 2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점의 x좌표가 1-a분의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공식 대입할 수 있지. 6분의 x제곱 개수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 a-1의 절대값 가로 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1-a분의 2의 세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값이 아까 전에 구했었던 요 넓이의 절반 3분의 2가 돼야 되는구나 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요때 a라고 하는 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얘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때는 1-a로 나와줘야겠지. 그러면 1-a만큼 하나씩 약분시켜서 생각해보면 얘가 6분의 1-a의 제곱분의 8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두 칸씩 떨어진 것끼리 약분해주면 3이고 4다. 결과적으로 3 가로 열고 1-a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지. 얘는 3분의 2. 3을 양변에 곱해주시고 2로 양변을 나눠주시고 양변에 1-a 제곱을 곱해주면 1-a의 제곱은 2가 되겠네. a 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없애면서 뿔마루트 씌워주고 넘기고 넘겨주면 1 뿔마 루트 2는 a가 돼요. 이 중에 음수인 a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안 보이나? 괜찮아? 어디가 보이는 거야? 오케이? 1-a의 전체 제곱은 2인데 제곱 없애면서 뿔마루트 씌워주고 a 넘겨주고 얘 넘겨주면 1 뿔마루트 2 a는 음수이기 때문에 a는 1 마이너스 루트 2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또 안 됐던 거. 진도 나갑시다.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 자, 우리 미분에서도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지? 속도가 됐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잖아. 똑같아.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붙잖아. 적분 상수 값을 항상 신경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한테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얘기를 했고 T가 A에서의 위치가 X0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적분 상수를 준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T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최초의 이제 위치 적분 상수 X0에다가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 그러니까 A에서부터 A초에서부터 T초까지 움직임에 대한 변화량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요것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임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초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1초가 지나서 1, 2, 3 해서 여기 5까지 왔어. 그 다음에 4, 5, 6 해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까지 왔다라고 치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 것 같아? 0초에서부터 6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마이너스 5가 변화됐다 이렇게 봐줘야 돼. 그러니까 최초 0초일 때 위치가 0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6초가 흘렀을 때 위치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때는 절대값을 써서 표현한다. 이때는 그러면 저걸 계산하면 5만큼 갔다가 10만큼 뒤로 온 거죠. 그럼 쟤는 움직임의 변화량은 1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어떤 속도에 관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너희들한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vt dt를 계산했대. 그러면 여기는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더해준 값이 어떤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움직임의 변화량. 말 그대로 0초부터 a초까지 얼마만큼 그 위치가 변화했냐 그걸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고, 절대값을 써서 표현하게 되면 요 값도 플러스로 출력이 돼서 계산이 되겠지. 그럼 요것은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넓이에 해당하는 게 움직인 거리가 돼요. 괜찮아?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게 이렇게 등장을 했어. 이거 물리에서만 배운 적 있을 건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이제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계산하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처음 보나? 뭐시? 얘가 속도에 관한 함수라고 줬을 때 문제 보면서 감을 잡아보자.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속도에 관한 함수가 나와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적분값을 계산했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에 대한 것을 계산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계산되는구나 라고 봐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끝이에요. 요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한번, 얘는 뒤에 걸로 한번 찾아. 밑에 확인 문제 읽어볼게요. 자, VT를 마이너스 t 더하기 2라고 줬대요. 그러면 얘는 속도에 관한 함수를 준 거고, 쟤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1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런 문제들은 보통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꼭 얘기를 해줄 거야. 적분상수를 줘야 되니까.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t가 1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vt dt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얼마만큼 위치가 변화했는지를 최초의 원점, 최초의 위치의 값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초일 때 위치가 나타날 테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물론 너희가 이거를 값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되는데, 솔직히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삼각형 넓이로 구하는 게 더 편하잖아. 1이고 얘가 2니까 4단위꼴 넓이로 계산하면 된다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3이겠네. 실제로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3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2t. 그래서 1 넣어보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 2분의 3이 된다. 괜찮은 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1에서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계산해보면 돼요. 근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라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 그래서 요 넓이는 빼줘야 돼. 얘 넓이에서. 얘 넓이 계산하면 2분의 1이겠지. 얘 넓이 계산하면 2분의 1이겠지. 이 0이겠다. 실제로 계산하면 0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2t. 여기서 3 넣고 1 넣은 거 빼주면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6이 되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가 되고, 여기 왜 안 나올 것 같지 느낌이? 불안한데? 계산해보면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4. 아 나온다. 설마. 괜찮죠?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를 수식적으로 구하려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서는 그대로 인테그랄 2부터 3까지에서는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래서 t-2에 dt를 계산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림으로 풀 거면 직선은 보통 그림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해.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1이겠네요. 오케이? 괜찮아? 대답이 없네. 다음 페이지 더 봅시다.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했어요. 이거는 최초인 점의 위치를 준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위치의 변화량만큼을 더해주게 된다면 너희들은 t초 후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너희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해. 이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 하지만 보통 0이 되는 지점이 되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속도가 0을 찍고 다시 왼쪽으로 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속도가 바뀌는 지점에 대한 시간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음수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없는 거야. 그럼 속도가 바뀌는 그 지점에 대한 그 시간은 2초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P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너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언젠지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2초일 때 위치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2초일 때 위치라는 건 2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를 계산해주면 되지. 괜찮아요? 계산을 해보면 2 더하기 적분해주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2, 0. 그럼 2 더하기 2를 넣어보면 3분의 8 마이너스 4 0 넣어주면 0 나올 거니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고 23일이나 오케이.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두 개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에서의 위치는 3분의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점의 좌표가 2인 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2인 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처음에 2의 위치를 했다가 2로 다시 안돼 죽으면 안돼 2의 위치를 했다가 2로 되돌아왔다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VT DT가 0이 되는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 적분을 하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a 0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0 넘이 0. 얘가 0 되는 a 값을 구해주면 된다고. 3을 양면에 곱해주고 a제곱으로 묶어주면 a는 3일 때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이제 그 단위가 만약에 나와 있으면은 3초, 뭐 3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단위가 전혀 없죠. 그냥 3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야. P점의 좌표가 2인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움직인 거리. 그러면 3초가 됐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절대. 이걸 계산해야 돼. 그러면 요 VT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에서는 마이너스를 곱한 거 함수에 대한 적분값을 계산해야 되고
괜찮지? 그 다음에 2부터 3에서는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2, 0 적분해주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3, 2 계산해보면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0 넣으면 0이고 다음 거 3 넣어주면 얘가 27이니까 9 마이너스 9 빼기 가로 열고 2 넣어주면 3분의 8 마이너스 4까지 얘네 없어지면 얘랑 얘가 어차피 똑같네. 얘가 얼마야? 3분의 4 3분의 4 3분의 8이겠다.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어차피 얘 넓이 더하기 얘 넓이가 이제 같을 거 아니야, 두 넓이가. 맞아? 왜냐면 좌표가 2인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 되돌아왔다는 것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져서 이제 움직임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시간이 3초였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얘 넓이랑 얘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6분의 t제곱 계수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8 3분의 4네 얘네가. 그럼 3분의 4, 3분의 4니까 3분의 8이라고 계산했으면 끝나는 거네.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 조금만 버텨. 자, 우주대가 도착할 거야. 앞에서 미분했던 것보다 더 쉽지? 내용이. 아니야? 표정이 과감한데? 자, 다음. 지면에서 20m/s. 이거 단위 주는 것들은 단위 신경 써야 돼요. 단위 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자, 물체를 쏘아 올린 지 1초 후에 물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디서 쐈대요? 지면. 이거는 속도를 준 거고. 지면에서 쏜 거지. 그러면 이거는 그 x0, 그러니까 최초의 그 위치가 0으로 놓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물체를 쏘아 올린 지 1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0초에서 1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0-10t dt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1차 함수잖아. 그냥 1차 함수로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x절편은 2가 되니까 여기 20 이런 그림인 거죠. 근데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1초일 때 높이는 10일 거 아니야. 얘가 20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죠. 두 개 더하면 30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15겠네. 15m. 물론 요렇게 계산해서도 돼요. 근데 이게 더 편하니까 뭔가 느낌. 다음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봐봐. 이게 이 넓이에 해당하는 게 움직인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되면 이제 아래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시간은 2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는 이 삼각형 넓이가 될 거라고. 2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0m. 이게 훨씬 낫지?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다 한다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시간을 찾아보시면 2초죠.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에 0이 되는 순간에 시간은 2초일 때일 거야. 결과적으로 0부터 2까지 VT, BT를 계산한 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그 움직이는 거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최고 높이가 되는 거야. 계산해 보시면 2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괜찮죠? 세 번째는 물체를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거는 3초 동안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넓이의 합을 계산해 주세요. 한 거예요. 얘 넓이가 20이었고 그 다음에 3초가 되는 순간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에 위치를 했을 거니까 여기가 10이 될 거야. 1이고 얘 넓이는 5, 25m. 할 만한 거 같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에서는 VT, DT를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인테그랄 2부터 3까지에서는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 10t-20 dt를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움직인 거리니까 괜찮아? 자, 라스트 t는 3에서의 p의 위치입니다. t는 3에서의 p의 위치. 그러면 마찬가지야. 어디서 출발했대? 원점. 그러면 움직임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것인데 움직임의 변화량은 요 넓이에 해당하는 거. 근데 얘는 음수로 계산해가지고. 그럼 얘 넓이를 계산한 건 2일 거고 얘 넓이를 계산한 건 2분의 1일 거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하는 것만큼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어? 얘 넓이가 1이네요. 2분의 1.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움직임의 변화량을 더해준 게 3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죠. t는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건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얘 넓이가 1, 얘 넓이가 2분의 1을 더해준 거예요. 2분의 3이다 라고 정리하십니다. 쉽지? 오케이. 풀어보세요. 네? 네.